테더 도미너스가 상승 채널을 그렸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하락 채널을 그렸듯 테더 도미너스가 이제서야 막 추세를 상승으로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이전처럼 시간과의 싸움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2월 10일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월요일 영상에서 이번 주 비트코인이 최소 버티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비트가 버틴다면 최근 크게 하락이 나왔던 알트코인들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숏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알트코인 숏 진입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단기적인 이 반등세가 나와 주더라도 저는 이번 주에 나오는 이 반등은 사실 찐 반등으로 보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올 하락전에 나오는 단기적인 반등세로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단기 매매가 아닌 기존에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면, 혹은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모아가는 코인이 있는데 추가 매수를 계획한다면 매수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여유있게 계획하고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 오늘이 수요일인데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비트가 버티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가 버틴다면 알트코인들도 단기적인 반등세는 충분히 좀 더 보일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큰 그림에선 결국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하락을 보는 이유,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 매수 자리, 단기 관점과 장기 관점을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았으니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전 관점부터 복귀하고 오늘 영상으로 넘어가면 1월 8일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을 하방으로 강하게 이탈하는 봉이 나왔을 때 사실상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하락에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기보단 단기 반등 구간에서 손절폭이 짧아지는 종목들은 물을 타기보단 최대한 빠르게 현금 비중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단기 추세를 돌파했을 때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은 추세 라인을 세 번째 돌파하는 상승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트코인은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영상으로 브리핑을 전달드렸었고 실제로 관점 공유방에서 인증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추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고점 부근을 지지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어야 하는데 고점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저항받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을 말씀드렸었고, 모두가 보는 이런 자리는 결국 깨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했던 브리핑이 1월 27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집에서 제가 급하게 촬영해서 올려드렸던 내용이 테더 도미너스가 2024년도 9월부터 내려왔던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의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이유 역시도 테더 도미너스의 추세 전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텔레그램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입니다. 보시듯 영상에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브리핑으로 전달드리고 있고요.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매수 관점 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롬 파월 연설 전에 최근 트럼프 관세 조치로 인해 연준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시적인 경제 브리핑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단 하나의 공간이다 보니까요.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게 보시는 관점 공유방 입장 링크 게시해 주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브리핑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되는 공간이니까 들어오셔서 다음 브리핑까지 늦지 않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복귀하면서 테더 도미너스의 추세 전환을 정말 중요한 브리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큰 그림에서 저는 테더 도미너스를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은 채널링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너스가 2024년도 9월부터 내려왔던 이 추세 라인을 2025년도 2월 1일에 돌파하는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이 상승 추세에서 비트코인은 테더 도미너스랑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이다 보니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조정이 나왔듯이 현재도 테더 도미너스가 이전처럼 새로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관점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테더 도미너스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을 그려주게 될 텐데, 여기서 알트코인 매수 자리를 하나만 먼저 공유드리면, 사실 얼마나 이 채널을 길게 만들면서 조정을 가져갈지는 예상할 수는 없으나 테더 도미너스가 이전처럼 처음으로 급등이 나왔던 구간과 다시 이 구간을 터치하는 구간, 혹은 다시 급등이 나오고 이 구간을 터치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반대로 비트코인에서는 결국 단기적인 바닥 구간이 될 텐데, 사실 차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신규 매수 혹은 물타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상단 부근에 가까워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수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전처럼 이런 채널의 상단 부근을 이렇게 휩소 형식으로 급등이 나와준다면 사실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은 추후 하락에 대한 상승의 재료로서 사용되면서 채널의 하단부까지도 뚫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었던 구간이고 여기가 FTX가 파산했던 구간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비트코인 역시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이런 바닥 자리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매수에 대해서는 현재 보시는 이 테더 도미너스 채널링 차트를 저는 매수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차트로 현재 구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비트코인 차트도 브리핑을 전달드리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완만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 나왔던 이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급락이 나왔던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량까지 붙어줬지만, 사실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면 사실 크게 반등 역시도 가능했었을 구간이지만, 사실 이 거래량 캔들을 기준으로 현재 이 아래 꼬리를 조금씩 채우러 가는 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이때 나왔던 이 봉은, 적어도 이 자리는 깨질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인 그림에선 최근 일봉상 계속해서 반등해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사실 지금은 매도에 대한, 숏에 대한 비중이 사실 시장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숏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숏 스퀴징 정도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숏을 보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큰 그림에서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후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소 버티거나 혹은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와준다면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인 반등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큰 뷰에서의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고점 대비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60에서 크게는 마이너스 70%까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V자 반등으로 이 고점 자리를 바로 회복하는 이런 차트보다는 시간을 우측으로 끄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더 떨어진다, 망했다라는 말보다는 앞으로는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차트를 봤을 때 큰 하락 뒤에 조정이 나오면서 시간을 끄는 움직임, 다른 차트들도 보게 되면 결국 큰 하락 뒤에 시간을 끌면서 횡보하는 이런 움직임이 현재 구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반등문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저점에서 단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그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의 조정이 아닌 작은 그림에서의 그림을 보게 된다면, 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주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버티면서 단기적인 반등세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2월 3일에 나왔던 이 저점 캔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었죠. 사실 웨이브도 제가 영상을 말씀드리고 저점부터 반등문이 플러스 25%까지 반등문이 나와주었는데, 저는 저점 대비 최소 알트코인들은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까지 반등문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차트의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차트들은 저는 자발트의 그 비중이 실려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이미 일본 캔들에서도 RSI를 과매도권으로 크게 밀어 넣었기 때문에 사실 작은 봉에서 차트를 보게 된다면 현재 저점을 깨고 있는 스택스 같은 경우에서도 4시간 봉상 저점은 깨지고 있지만 사실상 RSI에서는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저점 대비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세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있다. 다발트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가장 강하게 터뜨렸던 캔들의 시가 자리를 돌파한 구간, 예를 들면 지금 코박 토큰 같은 경우는 1월 9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가 정말 중요한데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제가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서도 과거 23년도 8월달 차트를 봤을 때 대량으로 거래량을 터뜨린 캔들의 시가 자리는 중요한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강한 저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 조정 뒤에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길이 혹은 조정에 대한 폭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중요 지지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강한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후 눌려주더라도 결국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사실 더 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지금 자발트 코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 급등 뒤에 이 급등을 전부 다 하락으로 빼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고 하락으로 뺀 뒤 시간을 끌면서 기간적인 조정으로 시간을 축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아직까지는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해서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다시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크게 상승분이 충분히 분출될 수 있는 구간에 있다.